자, 개별 상담을 먼저 하시는데 저희도 진짜 궁금해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서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몰랐던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희 부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라 그럴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어머니와의 저의 그런 갈등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시어머니와 어떤 갈등,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 상처? 가장 상처되시는 게 있으셨다면 어떤 거세요? 갈등이 왜 생겼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연애하고 4개월쯤 됐을 때 이제 인사를 오라고 하셨대요. 바로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들어갔는데 첫 마디가 대세는 올라가래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대세 씨 없이 나한테 뭘 하는 거지? 처음에 하신다는 말씀이 대세가 왜 좋니? 너네는 결혼하면 생활비는 내가 관리한다. 키는 몇 센치니? 체중은? 제 사적인 질문을 막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어머니랑 2시간을 얘기를 하고 아, 나를 시집살이를 각오하셨구나.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막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건 처음 들어보네. 아, 저 얘기를 명선 씨가 안 했어요? 예, 그 얘기까지는 처음 들어봐요. 이거 처음 들어요? 아, 처음 들으셨어요? 당연히 서연한테 좋은 얘기를 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잘해야지. 내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님도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은 며느리로서 받아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는데 제 어머니는 되게 보수적인 생각이랄까 되게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며느리는 이래야 된다 이게 고정관념이 되게 세셔서 제 어머니가 조금 거칠게 말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게 받는 게 있어요. 실제로 어머님께서 대세 씨가 어렸을 때도 조금 무서우신 편이셨어요? 이래라 저래라 뭐 시키는 것도 전혀요. 저한테 그렇지? 아예 혼내지도 않고 저는 막내니까 특히 저 형이랑 누나한테 진짜 엄했어요. 뭐 실수나 그런 걸 하더라도 오히려 칭찬할 정도로 제가 뭐 떨어뜨리거나 깨지거나 그런 거 했을 때 잘 깨졌겠네, 이쁘게 깼네 이렇게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정말요? 이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막내는 되게 이뻐해주셨네. 저는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아마 제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이쁜 아들을 빼앗긴 기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연이한테 그렇게 지긋하게 대한다는 것도 이해는 가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현재한테도 그렇고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해요. 선을 넘어버리는 말을 해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내 형한테 너는 정가의 수치다 이런 거 참피한 사람이다.
잔남 형한테 너는 이제 정가로 태어난 것은 너는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와. 너무 그런 선을 넘는 거잖아. 너무 형한테는 너무 상처받고. 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그러셨구나. 이제 어머니께서는 멈출 수 없으세요. 그 말씀하시는 게 한 번 시작하시면 상처되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일본말로 하시는 거죠? 다? 네. 너가 정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난 너무 수치스럽다. 어머, 왜요? 너 같은 여자애가 들어온 게 난 너무 싫다. 그게 거의 그냥 입버릇이셨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대세는 이렇게 착한 아들이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왜? 말로 상처를 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 때리시거나 뭐 하신 건 전혀 없는데 그런 말들? 아니, 이런 말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죠. 제가 이거 제 어머니를 어느 정도 네. 조금만 제가 이게 예, 예. 정확히 좀 잡아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이게 뭐 계속 갈 때마다 이런 잔소리나 짓궂단 말을 하는 것처럼 아마 보일 텐데 제 어머니의 성격이 이게 가끔씩 감정이 완전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그럴 때가 있어요. 불 같은 성격이 확 네. 나올 때가 있으시다. 그때 어머니 모습은 진짜 어머니 모습이 아니다는 거 우리는 인식하죠. 평소에는 진짜 어본적인 어머니인데 어머니인데. 갑자기 그 어떤 즉흥적인 그 상황이 생겼을 때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상처받는 게 저한테만 이렇게 막 화를 내시거나 저한테 욕하시면 되는데 너는 그런 가정교육 받아서 저희 부모님을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너희 엄마는 도대체 뭘 배웠길래 널 이렇게 키웠니? 아, 세게 얘기하시는데 도를 좀 넘는 얘기도 하셨네요, 보니까.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되바라진 행동을 한다든지 어머님한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죠. 하면은 네,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가 갈 텐데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지? 아휴. 저한테 하시는 거는 그냥 얕은 상처인데 저희 부모님을 욕하시면은 막 후벼 파는 느낌 있잖아요. 당연히요. 진짜 가슴이 막 그 송곳으로 막 파는 것처럼 막 통증이 오면서 막 구역질이 나요. 이건 진짜 뭐 부모님한테도 말씀 못 하시겠는데요. 아 못하죠. 부모님이 더 상처되실 테니까요. 어떻게 말해. 친정 어머니한테 그런 고부 갈등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친구한테도 예전에 그렇고. 힘드셨을 때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혼자 끙끙 앓았었거든요. 아휴. 제가 일본에서 아무한테도 이제 그런 상의를 못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러다가 자살하는구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휴.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 나이가 이제 26살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어린 나이거든요. 예. 일본 타지에 혼자 가서 참.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뭐 엄마가 울면은 아이들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놀고 있을 때 장롱으로 숨어서 울고 어머. 진짜 베란다 가서 울고 화장실 가서 울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나오면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쌓이죠.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미쳤었어요. 미친 상태에서 길 가는 사람한테라도 막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인 거예요. 거기다 또 어찌됐건 간에 타지니까요. 네. 어머. 아이들이 또 연년생이고 또 타지에서 의지할 것도 없는데. 아유, 가엾사람. 세상에.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이런 말을 너무 산대 아빠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따돌림을 당해서 어머. 아예 그래 아버지는 가족하고의 관계를 인연을 다 끊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겪으셨는데도. 어머님이 그렇게 겪으셨네 진짜.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네. 시댁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거 좀 비회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네, 비회의식이 있으니까 모든 일어난 일을 엄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이거든요.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을 일일이 다 모아놓고 나는 증거를. 이런 피해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는 이 집에 더 이상 있지 말라. 이 집을 도망가야 돼. 남편 네. 그 아버님한테. 네, 제 아버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서현 씨랑 좀 유사한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이제 그런 며느리를 며느리. 만드신 격이 됐으니까요. 네.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겪었던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을 며느리하고 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제가 시어머니가 지금 되고 보니까 네. 그때 어떤 생각이 쓰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거보다 더한 상황도 참았어. 근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솟구쳐 나와서 사실은 제가 며느리 볼 때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런 점. 왜냐면 그런 마음도 있군요.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우리 어머니 난 납득이 이렇게 돼요. 공격하셨는데 네. 그래도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는 너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시어머니도 시댁에서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없어요. 이 며느리에게 사랑을 줄 모르는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또 그런 상처를 좀 회복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회복하지 못하고 참고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며느리를 본 상태니까 그렇게 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말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사실 대세 씨도 이해를 하고 우리 엄마가 이런 건 너무 잘못했네라고 이해했던 거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복숭아를 5박스를 저희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그래서 엄마가 다 못 먹어 어머님한테 보내드릴게 해서 3박스를 보냈어요. 시댁에.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상했나 싶은 거예요. 엄청 더운 여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머님 전화를 바로 받으시자마자 왜 전화했니? 어머. 그래서 뭔가 있구나. 저기 덜컹하지. 혹시 복숭아를 제가 받았다 왜? 그러시는 왜? 거예요. 선물이었는데 왜? 받으셨어요. 혹시 멍 들어 있거나 좀 그랬어요. 어머니 아니 맛있더라 왜? 그럼 내가 너한테 인사를 해야 되니?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너는 이 집에 제일 어른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왜 아주버님 이름으로 물건을 보내냐는 거예요. 어머님 조남이 이제 한국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타카나로 표기하기도 그렇고 한자를 적어서 예전에 보냈는데 너는 시어머니 이름도 틀려서 보내냐. 한 번 또 그렇게 혼나서 네. 아주버님 성함이 제일 정확하니까 아주버님 이름으로 보냈는 게 화가 나셨던 거죠. 너는 엄마한테 뭘 배웠길래 이렇게 살아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니? 대놓고 욕하는 거니? 뭐 이런.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내 이름 안 쓰고. 와. 근데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저희 가정교육을 들먹이실 만큼 제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피해의식이 좀 있으실 듯. 이렇게 내가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왜 있지? 결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비하당할 분들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죠. 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어머님 저랑 안 보실 말씀하실 건데 이렇게 하시는데 저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니? 그런 처음 말씀도 처음 물어봤어요. 하신 거죠? 네. 처음 했어요. 그렇게 말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난 너 싫다? 내가 너가 왜 좋으니? 어머. 너는 내 아들 뺏어간 도둑고양이야. 어머. 아이고. 너는 내 아들 뺏어간 도둑고양이야. 그러면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서 너무 상처가 커서 베란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훈련 끝나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했더니 엄마랑 통화하면서 왔는데 그런 거 아니던데? 소연이가 좀 대들었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을 한들 엄마 말을 믿겠지 내 말을 믿겠니? 그래, 내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 인사 갔을 때 난 이런 일을 당했어. 그리고 중간에 난 너희 어머니 때문에 약을 먹었어. 약 먹고 난 버텼어. 그거 몰랐지.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정신과 가셨다는 거를? 얘기 안 했죠. 아, 혼자서 그냥 네네네. 진료도 혼자 보신 거예요? 혼자 봤죠. 정말 끝까지 갔었어. 했더니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동안 얘기 안 하고 그동안 있다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한 거 정말 난 너무 부끄러워. 이건 진짜 서연이가 굳이 인사를 안 가도 돼. 네. 그렇게 딱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내 편이 돼줬구나. 딱 어떻게 방어막이 되어준 거죠? 처음으로요. 네.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절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할 때 그때 그 당시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긴 한데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예측한 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성격상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군요. 소연이한테 당연히 미안하기도 하고 더 빨리 제가 소연이 변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저는 일단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세 씨가 개입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들이고 또 잊혀져 가는 거예요. 괜히 그렇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저니까 저는 다 기억에 남고 그냥 맞아. 상처로만 남아있고 맞아. 남편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내 엄마고 내 본가기 때문에 난 여기에 계속 가고 싶고 본인 이제 형제들하고 계속 어울리고 싶고 자식들도 계속 섞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다툼이 많았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내 눈치가 너무 보이고 못 가겠고 그게 이제 혼자 너무 괴로운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제가 조금만 말 한마디를 공격적으로 해도 그쪽으로 다 방향이 쏠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볼 때 네.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연이는 본인 가족한테 생일 때 연락을 하라는 걸 지금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잖아. 우리 가족한테는 연락 많이 안 하잖아. 만나지도 않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소현이가 당한 것에 대해서 제 어머니한테 폭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복수냐면은 애들을 아예 나고야로 안 보내려고 해요. 대세 씨가 느낄 때는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이해는 해요.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애들을 나고야로 안 보낸다는 거 네. 어머니한테 손자 얼굴을 안 보이게 하는 거니까 감정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것까지 하면 인간적으로 선을 넘은 거니까 제 어머니가 소연이를 한 것처럼 소연이도 어머니한테 그런 일을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애들이 소연이의 소유물인 줄 알면서 소연이가 갖고 있는 물건 같이 다루니까 서연 씨가 시어머니랑 네.
손자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적어도 애들 크는 거는 엄마한테 가끔 보여주고 싶다. 이게 사실 아들의 입장이니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러다 보니 이제 복수심 아니냐까지 얘기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때 소연이가 되게 무서웠어요. 소연이. 아, 혹시 이혼하게 되면 소연이는 절대 나한테 애들 못 보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런 생각 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연이의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에 나고야를 안 보내고 싶다는 그 폭스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이유를 따지고 두 집 잡고 안 보내는 이유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게 복수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그냥 시댁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그냥 평생 상처고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는 곳에 내 아이들을 보낼 이유가 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고야의 낮잠만 들어도 지금 치가 떨려요, 이제. 너무 싫어요. 상처가 꽤 깊으시구나. 어렵다 진짜. 근데 소연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저가 사례를 하잖아요. 뭔가 소연이는 소연이대로 부모님한테 엄청 좋은 인생을 살게 잘 챙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반대로 저의 집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비교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 마음 들지. 그러네요. 있다. 진짜. 별로 저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게 느끼거든요. 소연이한테 필요한 것은 그냥 남자일 뿐이고 아예 저의 아닌데. 가족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걸 아예 없다면은 굳이 제가 소연이의 남편으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서운함을 계속 곱씹다 보면 그런 둘 다 생각까지 이해가 가요. 가는 것 같아요. 맞아. 제 인생을 어느 정도 존중할 줄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해야 될 시집살이를 안 해도 된다는 권리를 얻었으니까 저는 저대로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소연은 소연대로 해야 될 이치가 있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 저를. 그렇죠. 대세 서운하지. 입장에서는 나도 가족이 있는데 네, 서운하지. 라는 생각이 있고. 저희가 몰랐던 거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요. 네. 소현이가 당한 것에 대해서 제 어머니한테 폭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는 곳에 아이들을 보낼 이유가 굳이 없어요. 참 어렵네요. 진짜. 저희가 이혼 소송하고 이제 면접 교섭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부 갈등으로 헤어진 부인들은 면접 교섭할 때 요청 내용이 네. 절대 시부모님 동행하지 말라. 아이들 만나는 장소에 시부모님 안 오게 해달라 요청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장서 갈등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이 그 면접 장소에 참여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사실은 갈등이 많이 있어요, 저 부분이. 그렇죠. 네. 그 서현 씨 입장이라고 해도 좀 보내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 시어머니가 그 어떻게 아기를 느끼는지 아는데. 네 엄마 닮아서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네 엄마가 닮아서 이렇게 애가 막 장난하다가 뭐 이렇게 실수라도 하거나 이러면 그게 얼른 며느리하고 비교가 돼요. 서현 씨 입장에서는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소연 씨의 상처인데 대세 씨가 갖고 있는 상처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네,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자식된 그러니까 놀이라는 그렇죠. 걸. 이 중간에 나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현이는 우리 집 안에는 관여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네.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저의 인생의 도리가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저를 그렇지. 낳아주고 저희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 누나하고 진짜 친해요. 저는 네. 뭐 말도 안 되게 진짜 네. 형하고 사시구나. 진짜
미치도록 사이가 좋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저희 집한테는 안 보내니까 저희 집 애들하고는 가족을 모르는 거죠 이제. 네, 아예 이제 다른 타인의 느낌이 돼가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빠의 가족들을 알아야 될 저는 당연히. 그건 의무가 있고 같이 저는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화해를 할 기회도 있어요. 맞아. 근데 대세 씨처럼 저렇게 멀리 살면 한 번의 일이 그냥 응고되고 굳어서 화해할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아, 그것도 좋은 점도 있긴 있었구나라는 맞아요. 걸 이제는 알죠. 먼저 조금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이 고부 갈등이죠. 결국에는 예, 대세 씨 어머니 그리고 서현 씨의 시어머니와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독한 행동들이 나오셨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처 역시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며느리가 내 아들을 예, 내 품에서 데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 근데 이거는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눈앞에 있는 공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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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어머니가 본인의 또 시어머니와 관계가 끊겨 있으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대세 씨의 아버지 역시도 본가와의 관계를 단절하셨거든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건강하게 표현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고스란히 대세 씨에게도 공포예요. 이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일종의 무의식적인 공포기 때문에요. 내가 본가랑 관계가 끊어질까 봐에 대한. 아 무의식이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도. 아, 그래서 서현 씨께서 조금은 그래도 내가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대세 씨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게 맞아요. 대세 씨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하면은 대세 씨는 순간 엄청 불안해하실 거예요. 아이들과 할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불안해지시고. 그러시구나. 맞다. 대세 씨와 어머니와의 관계처럼 아이들도 할머니와의 관계를 그 관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지금 맞으실 것 같아요. 할머니에 대한 평가는 아이들이 아이들의 관점에서 가지는 게 맞거든요. 예, 그거는 아이들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싫고 불편하고 안 좋을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선택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가기 싫다거나. 예. 그래서 아이는 편하게 보내세요.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또 참 마음. 아니 선생님 얘기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내주라고 하면은 소연이한테는 너무 싫음 듣고 싶지 않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제 3자가 얘기 말씀해주니까 되게 설득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네, 납득을 하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드디어 제가 애들을 나고야로 보내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표정이 되게 밝아요. 서현 씨랑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서현 씨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나는 그래도 언젠가는 바른 며느리의 모습, 좋은 며느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은연중에. 있으실 것 같아요, 세현 씨는. 근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 서현 씨의 완벽주의예요. 서현 씨의 완벽주의예요. 서현 씨랑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냥 거리를 두는 채로 남겨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현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딱 그림이 있어요. 그거에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맞춰서. 딱딱딱 맞추려고 하세요. 거기에 대세 씨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근데 대세 씨가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은 자꾸 이제 개입을 하시는. 그게 이제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맞아 곱하기 100. 너무 격하게 너무 공감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진짜 뭐 그래요, 서연이가.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저의 인생을 건드리려고 하면 완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저의 세계관으로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것은 무조건 옳다.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진짜 가만 안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서연 씨가 한편으로는 대세 씨의 기회를 막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네. 소연 씨도 오늘 깨닫는 게 많으시네요, 오늘. 대세 씨가 뭔가 조바심을 내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서연 씨가 일단 부분 만들어 주시니까 대세 씨 입장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맞아. 대세 씨는 지금의 이 생활이 한편으로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면은 건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안주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이쪽 집안의 삶의 영역에 포함돼서 나의 영역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 현타가 오면서 뒤통수 빡 맞는 느낌이 드니까 울컥하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분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도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채로 돌아가는 거를 내가 그냥 경험하는 거죠. 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서연 씨에게는 완벽주의를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좀 모자르더라도, 좀 아쉽더라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 집안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시의 역할이 또 주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 맞아. 그래서 완벽주의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 때문이군요. 저의 두 분의 영향이 다 있죠. 네. 이게 서로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대세 씨는 지금의 이 알찬 하루를 자꾸 불편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결국에는 나중에 남는 건 두 분이실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진짜로. 저는 뭔가 일이 잘 풀려 나가는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옳은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더 복잡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좀 심란하고 답답했어요. 그렇지. 나는 오늘 개인 상담을 받은 느낌이 든다?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을 선생님이 얘기해 줌으로써 내가 개선해야 되는 거를 느꼈어. 갑자기. 정대수 씨, 좋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서 되게 뭔가 내가 서연이한테 못하는 말을 대신해 주니까 서연이는 내가 말하면 안 듣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게 들어오는 그런 거 있지. 왜냐면 대세 씨가 말을 해서 나도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자존심이 상해요. 막 그런 게 있어. 인정하기 싫은 야. 거야. 솔직한데요. 소연 씨 쿨하신데? 네, 네. 솔직히 얘기하시네. 솔직하네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당한 일이 생각나서 과거를 따지고 아니 과거에 당한 거는 어머님이라고 일이라 그거를 대세랑 연관시키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해? 응. 근데 선생님은 다르게 얘기했잖아. 그것에 대해서. 난 선생님이 얘기했던 말이 완전 와닿거든. 지금 복잡한데 응. 네, 서연 씨는 지금 참 복잡하실 거예요. 그치. 그럴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지금 한꺼번에 다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 숙제를 지금 상황인데. 받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부부는 진짜 어렵다.
야, 우리 프로그램 표 같아. 네, 부부는 진짜 부부는 어렵다. 진짜 어렵다. 예. 목말라. 둘이 다른 게 대세 씨는 어느 정도 후련함이 있는데 서현 씨는 지금 복잡해요. 근데 그걸 복잡하죠. 잘 몰라 대세 예, 씨가. 대세 씨는 지금 자기 감정에 취해서 너무 지금 기뻐요. 아이고. 혜시, 뭐 하고 있었어? 닦았어 몸. 안 닦았지. 대세 씨 생각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뭐 눈치도 보이고. 반응이 이상하죠. 부부 상담을 받았네. 강아지한테 얘기하네요. 대세 씨는 그쵸. 아유. 더 복잡해지셨어. 저한테는 그냥 평생 상처고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거든요. 너가 정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난 너무 수치스럽다. 너는 내 아들 뺏어간 도둑고양이야. 내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는 곳에 내 아이들을 보낼 이유가 굳이 없어요. 아이들도 할머니와의 관계를 그 관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지금 맞으실 것 같아요. 아이는 편하게 보내세요.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심란하죠. 아유 진짜 복잡하겠다. 진짜 그 부부 참 어렵다 그 말이 맞아요. 산책을 어딜 좀 나가는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예. 혼자 좀 생각 정리를 좀 하시려는 것 같죠? 답답해서. 어디가? 말씀 안 하시네요. 어디 가세요? 그냥 말없이 대답 없이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어디 뭐 산책을 가시는 건가요, 진짜? 답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네요. 생각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머리가 지진 나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살기 힘들어. 살기 힘들어. 아 맞아. 결혼하면 땡인 줄 알았더니. 차를 타고 또 어디를 가시는 거죠? 좀 심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좀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고 좀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정도요? 요즘 약간 외곽으로 빠지시는 것 외곽으로 같은데? 가시네요. 많이 꽤 멀리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서윤 씨가 마음이 복잡한 굉장히 거예요. 복잡하실 것 예. 같아요. 제가 너무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10년을 바쳐온 게 그냥 그런 제가 돼버렸어요. 이걸 뒤집고 싶은데 안 돼요. 아유, 그렇지. 그렇지. 대주의 last one. 되게 또 애들하고 아주 잘 아이들은 놀아요. 또 안 돼. 좋은 아빠는 인정. 그럼. 그러니까 좋은 아빠와 남편을 인정. 다 할 수는 없나 봐요. 마유게. 오빠 알려주지 마세요. 알죠? 애들하고 놀아는 주는데 다소 좀 걱정은 되겠죠. 약간 신경 쓰시네요. 그렇죠. 또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에스야, 아빠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돼? 쭉. 평소에는 절대 소연이가 그런 식으로 나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소연이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머리 안에는 계속 복잡했어요. 뭔가 걱정이 되니까. 그죠. 그렇죠. 대세 씨는 아내분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네, 모르죠. 네, 저도 계속 모르니까 신경이 애들한테 어디 쓰였었던 갔는지를 것 말을 같아요. 못해요. 애기 없이 얼마만이야? 가장 생각난 게 제가 어느 정도 속마음을 터는 친구가 이천에 살고 있거든요. 운전하니까 이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천까지 거기까지 가셨구나. 진짜 친한 친구인가 봐요. 그냥 이런 친구가 또 있어야 돼요. 아이, 그렇죠? 그럼요. 얘기를 또 해야죠. 제일 큰 위로지. 근데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어떻게 나를 또 보고 싶어가지고. 너밖에 생각이 안 나. 그 2천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데. 희동이는 승무원 입사 동기인데 제가 유독 좀 마음이 많이 가고 어쩔 땐 제 엄마 같기도 하고 저희 언니 같기도 한 존재예요. 이야기가 잘 통하시나 좋으네. 보다. 많이 나오네. 와, 뭐예요? 맛있겠다. 그렇죠. 이천쌀밥. 밥 먹고 힘내야죠 네, 또. 밥 먹고 또 풀어야죠. 그래야 머리도 돌아가요. 이게. 그렇죠. 기분도 좀 좋아지고. 네, 기분도 나오네, 좋아지고. 와. 뭐가 되게 맛있게 나오게요? 그러게요. 네. 이천은 저 유명하잖아요. 이천쌀밥. 어우, 쌀밥. 한상. 오 이게 이천쌀이구나. 엄마 잡숴봐. 찰지고만. 누가 보면 내가 농사 지은 줄. 많이 먹어. 맛있겠네. 맥주 한 잔은 따뜻해. 그래. 소연이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닌데 친한 친구하고는 진짜 절친같이 지내요. 그게 제일 좋죠. 넌 그렇지 않아. 10년 차 넘으니까. 권태기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알던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이 사람이 진짜 내 편 같지 않고 그런 거? 내 편 같지 않고? 지금 코 팔려고 했지 아빠. 수업에 침대 올라타세요. 하물. 엄마는 엄마 좀 이따가 돌아올 거야. 사이가는 그냥 자. 왜? 잘 자.
세상해. 방구야 잘 자. 사랑해. 방구 잘 자. 아빠. 바이바이. 바이바이. 최고의 아빠다. 그러니까. 아 소연이 아직 안 오네. 또 전화해봐야지 또. 네. 그날 왜? 양반은 못 되는 것 같아. 그래? 전화가 왔어. 진짜? 아 남편이 또 연락이 왔구나. 저도 되게 불안한 날이잖아. 아무 답도 안 하고 나갔으니까. 불안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불안하라고. 왜 전화를 안 받아? 일부러 전화 안 받는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가 봐요. 네. 네. 핸드폰을 안 볼 리가 없으니까. 일부러 전화 안 받는구나 몇 생각. 번 차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애가 탑니다 사실.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연락이 안 된 적 있어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서로 힘듦에 대한 걸 얘기하다가 그냥 말 안 하게 되더라고. 계속 전화 와? 아니 생전 근데 왜 안 받아? 받기 싫어? 받아야지. 그지. 왜 그래? 내가 그냥 집에서 나왔거든. 말 뭐 나 어디 갔다 올게 이런 말 없이 그냥 픽 나왔거든. 저는 풀릴 줄 알았는데 소연이는 오히려 꼬였네. 걱정되는 눈이다. 나는 사실 고부 갈등이 되게 심하거든. 오 얘기를 하시네. 아, 얘기하시는구나. 고부 갈등이 이제 부부의 관계까지도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머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신 거야. 시댁에서.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계속 서 있었어 나. 그러니까 응석이지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며느리가 시댁 와가지고 일하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설거지? 그렇게까지는 세상에. 얘기 안 했어. 그렇게. 와 진짜 내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내 편이 없네. 남의 편이지. 그게 무슨 내 편이야. 아이고. 나는 이제 결혼하고서 내가 앞으로 너한테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 얘기를 하나 봐라. 나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야 이제. 맞아. 참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네. 이제 그 뒤로 이제 감정이- 서운해서 네. 그래서 엄마 얘기를 안 했네요 아예. 왜 나만 이러지? 얘기를 하면 경기에 지장 나니까 그렇지. 아이고. 아내로 인해서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경기가 안 풀렸어? 그게 또 내 죄책감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내 감정은 진짜 죽이고 살았거든. 너무 진짜 혼자 끙끙 앓고 살았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몰랐어. 그치?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저런 시간이 필요해요. 네. 필요해. 아 이제 오시네. 진짜 마음이 복잡하셨나 보다. 이때도 중요해요. 네, 이때. 들어와서도. 네. 네. 대세 씨도 생각을 많이 했나 보네 그동안. 저럴 때 야단하면 안 되는데.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어휴. 그냥 좀 나갔다 왔어.
하루 종일도 연락도 안 되고. 좀 피곤해. 얼른 자. 왜 안 자고 있어? 자고 내일 얘기해. 아이고. 슬프다. 서현 씨도 이렇게 남편분께 이제 시간을 드린 거죠. 오늘 하루가 기네요. 네, 좀. 기네요.